신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아밀로이드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아밀로이드가 세포막을 통과해서 피부나 장기 조직에 침착되는 질환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점액 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액질이 쌓여서 축적이 되어서 부종이 된 상태, 그리고 좀 딱딱한 부종, 경화성의 부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믹스 이데마라고 그러고요. 대체적으로 중증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한테서 종종 나타나는데요. 이 점액 부종의 원인, 또 다양한 증상들 발생 기전,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에 대한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액 부종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점액 부종의 정의 및 특징입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진피 내에 점액이 침착되어서 피부가 딱딱해지는 경화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의 저하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어떤 결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부 온도의 저하로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 진피의 염증성의 경화를 보이는 질환, 이렇게 정의가 완전히 좀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원인에 중점을 둔 하나의 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정의가 다르면은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점액 부종의 특징을 보시면 중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잘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점액 부종은 무슨 상관성이 있는지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액 부종의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점액 부종의 원인입니다. 자, 서양의학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결핍이다. 그래서 진피의 점 다당질이 분해되지 않고 침착되어서 발생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저희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CT나 MRI 또 펫 같은 그러한 영상 진단 기기들은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해서만 진단을 내려주는 장비입니다.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대의학이. 하지만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은 이 점액 부종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부체온TV에 있어서 항시 그 증상에 대해서 또 발생 기전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어떠한 증상들이 발생했는지, 하나하나의 증상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저의 점액 부종의 원인 또한 세포열 에너지학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의 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점 다당질이 분해가 되지 않고 자꾸 응고가 되겠죠. 자, 응고가 되면 딱딱해지겠죠. 그때 경화성의 어떤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포열 에너지학에 있어서는 심부 온도의 저하로 점 다당질이 응고가 되어서 진피에 침착되어서 발생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은 발생 원인은 심부 온도의 저하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갑상선 호르몬의 결핍이다. 완전히 차이가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갑상선 호르몬의 결핍은 바로 심부 온도가 떨어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갑상선염이 발생하는 것도요,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서 내 몸속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 때 서서히 손발끝에서 모공이 다치고, 다친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처로 열이 확 쏠리게 됩니다. 그때 목 주변에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 현상에 의해서 갑상선염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뇌하수체라든지 또 시상하부에서 호르몬은 분비가 많아집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질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빠져버린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결핍이 된 것은 그 이전에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서 갑상선염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결핍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점액 부종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주기보다는 심부온도,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를 더 끌어올려서 정상적인 체온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가장 저의 기본적인 치료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점액 부종의 원인이 저는 심부온도의 저하로 보고 있잖아요. 심부온도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모공은 닫히고 피부온도가 이제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도 이제는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범인이 남긴 정황 증거들, 바로 정상들이죠. 정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제가 심부온도의 저하로 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점액 부종의 정상입니다. 대체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전형적인 피부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에서는 뭐 눈꺼풀이 붓는다든지 또 문페이스가 된다든지 표정이 사라진다든지, 자, 코는 넓어지고 입술은 두터워지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당연히 상체 쪽으로 열이 쏠리다 보니까 이 얼굴 쪽에 전체적인 과도한 열 에너지의 쏠림에 의해서 붓거나 조직이 좀 단단해지거나 그리고 조직이 커지는 뭐 비대, 융기, 정식, 돌출의 형상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있어서도 우리가 안구 돌출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자, 안구 돌출은 왜 생긴다? 바로 구멍을 통해서 밀어내는 힘, 억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안구 돌출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자, 부종은 눌러도 함몰이 되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죠. 자, 체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점액의 점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조직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화성의 부종이 생긴다라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심부온도가 내려가면은 피부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자, 피부온도가 올라갈 때 억력은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이 억력이라는 것은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라 그랬죠. 그리고 표면 장력은 조직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자, 조직 내부로 끌어당기는 힘과 조직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공존할 때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현상과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겠죠. 바로 그때 조직은 단단해진다. 고무줄이 단단해지는 것처럼 조직도 단단해지고 각화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심부온도가 내려가니까 응고가 되니까 굳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또 경화성의 부종이 생길 수 있다. 눌러도 함몰이 되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현미경의 소견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피에서는 과각화증이 생기죠. 아까 잡아당기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조직은 경화가 되고 각화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모낭에 각전이 생길 수 있다. 떡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물질이 계속 모공, 구멍을 통해서 방출이 되는데 그때 자꾸 응고가 될 경우에 있어서는 떡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점액 부종의 다양한 사진들입니다. 전형적인 점액 부종을 나타내고 있는데 굉장히 부종도 크고 단단함을 알 수 있고요. 눌러도 절대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점액 부종이. 자, 그러면은 이 점액 부종의 증상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점액 부종의 발생 기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점액 부종이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점액 부종의 발생 기전이죠. 자,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포의 손상이 바로 질병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의 장애가 되고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면서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 영도가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내려갈 때 체온이 떨어질 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그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고요. 자, 이러한 상황이 너무 장기화될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일정 시간이 되면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신분도가 많이 내려가면 모공은 당연히 다치겠죠. 체온 조절 중추 시상 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손발끝에서부터 닫아버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바로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점액 부종 환자에 있어서도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혀 가려움증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모공은 닫혀져 있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상체로 쏠리거나 아니면 하체로 쏠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열이 쏠리는 곳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그때 염증이 되죠. 염증이 될 때 부종이 생기잖아요. 염증의 5대 증상, 발적, 발열, 부종, 통증, 가려움증이잖아요. 자, 염증이 생길 때 그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응력도 강해지고 조직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바로 그게 부종이죠. 근데 이때 점액질이 자꾸 점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조직은 그쪽에서 굳어지고 딱딱해지겠죠. 바로 부종이 생기는데 비함몰성의 밀랍 모양의 부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증상을 보일 때 점액 부종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점액 부종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우리는 이 발생 기전을 역으로 따라가 보면은 그 치료 원칙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야 되겠고,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높여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또 발생하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미진한 거, 궁금한 점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점액 부종에 대한 궁금증 풀이입니다. 왜 밀랍 모양의 단단한 부종이 생기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심부 온도가 내려갔다. 그때 혈액의 점성은 높아지게 되고 점 다당질이 침착이 될 수 있겠죠. 당질이 많이 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부위로 염증이 되고 부종이 되는 건데 그때 경화성의 부종, 응고성의 부종, 그리고 밀랍성의 부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심부온도가 내려갈 때 혈액의 점성은 높아지고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는 과정 속에서 염증이 되고 그 염증의 5대 증상 중에서 부종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부종은 뭔가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때, 응력이 강해질 때 조직은 융기가 되는 현상, 바로 부종이 생기는 거고요. 부종 속에 있는 그 물질이 계속 응고가 되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심부온도가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응고성의 밀랍성의 부종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경화성 부종이 생기나 이겁니다. 바로 심부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피부온도는 많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때 응력은 강해지고, 자,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질 때 또 표면 장력은 약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양쪽에서 잡아당길 때 조직은 단단해질 수 있다. 경화나 각화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한편에서는 밀어내니까 조직은 융기 현상이 생기죠. 그때 부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혈액의 점성이 높으니까 쉽게 응고가 되고 밀랍형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화성의 부종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에서 왜 부종이 생기나 이겁니다. 바로 심부온도가 내려가면 심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혈류 속도가 떨어지죠.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피부 온도도 계속 멀어질수록 낮아진단 말이죠. 바로 그러면은 혈류 속도가 떨어질 때 혈액의 흐름이 좋지 않게 되고 그때 부종이 생기는데 상체보다는 하체 쪽에서 잘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이해가 쉽잖아요. 자, CT, MRI 같은 경우는 질병이 발생한 그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우리가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세포 열 에너지 학에 있어서는 그 질병이 발생하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꾸준히 이 신부 체온 TV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점액 부종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갑상선 자궁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쓰게 되고요. 근데 보충이 안 되면은 바로 또 점액 부종이 생기는 그러한 단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신본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낮아져 있는 신본도를 끌어올리자, 높아져 있는 피본도는 낮추자,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키게 되면은 손발도 따뜻해지고 배가 따뜻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럴 때만이 이 점액 부종도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본도 올리고 피본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으로는 저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또 생활요법, 운동요법, 이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환지제,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를 쓰고요. 발한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 방출시켜주는 약재, 청열 해독지제, 우리가 염증과 또 가려움증을 치료해주는 약재를 동시에 이렇게 쓰게 해서 24시간 내내 신본도를 끌어올리고 피본도는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음식은 부드러워야 되고요.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공된 음식, 방부제, 보존제, 항산화제, 유화제, 경화제가 들어가 있는 가공된 음식은 특히 점액 부종 환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생활요법 중요하겠죠. 어떤 습생을 통해서 내 몸속 온도를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시 거치하는 공간은 따뜻한 걸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덥다고 자꾸 옷을 벗거나 찬물을 마시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요법, 당연히 운동을 해서 땀을 좀 흠뻑흠뻑 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운동하고 나서 자꾸 찬물로 샤워한다거나 또 찬 공간에서 누워 잔다거나 이런 것은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점액 부종, 경화성의 부종, 점액 부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의, 원인, 정상 발생 기전, 궁금증, 치료 원칙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도 좀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또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